오늘은 제주 드림타워 소식입니다. 타이틀이 제주를 삼켰다. 드림타워 열흘새 1만 5천 실 예약 싹쓸이입니다. 공식 오픈도 전에 마이스 포함 1만 5천 실 예약 육박했다고 하고요. 신라 롯데 반년치 예약 물량을 열흘 만에 싹쓸이했다는 것입니다. 오픈 매출만 150억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점은 여기 이제 들어갈 이제 외국인 카지노 확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직 진행 중인데요. 만약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하면 이쪽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이렇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어떤 뉴스가 진행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 제주도에 구입을 하시고자 하신 분한테는 챙겨보셔야 될 뉴스입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는 적어놨었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카지노가 8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래에는 복합 리조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복합 리조트의 핵심이 카지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 드림타워에서는 제주도 이렇게 바다가 보이겠죠. 방향이 바다 보이는 쪽이면은 이제 환상적인 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열흘간 판매된 방 숫자만 보유 객실 1600에 10개인 1만 5천여 실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라는 것은 예, 뭐 오픈빨일 수도 있겠지만 예, 대단한 성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만 5천여 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제주도의 터줏대감 호텔인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신라와 롯데 호텔의 반년치 방 판매량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 열흘새 흡수해 간 셈인데 신라와 롯데호텔의 반년치 방 판매량과 맞먹는다는 것은 예, 대단한 실적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또 공식 홍보조차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하얏트 호텔이 들어가 있죠. 하얏트닷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도 하는데 예, 폭발적인 관심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도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관광에 대한 수요 자체가 다 제주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만 몰리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여행 같은 경우 강원도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강원도 가보시면 이 제주도하고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섬이라는 게 있겠죠. 강원도는 해지에서의 해변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같은 그런 개방감이나 이런 느낌이 잘 드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나 나무 이런 것들도 제주도는 이국적이죠. 강원도는 소나무지 않습니까? 그죠? 소나무 숲이 이제 유명한 거고 그런 강릉 쪽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는 느낌이 어, 이제 외국과 같은 아열대 지방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여행을 대신할 수 있는 떤 외국 여행지하고 비교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또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쪽 가격도 이렇게 싸게 잡은 게 아니라 평균 가격이 35만 원 선이라고 하면 엄청나죠. 신라나 롯데 지금 35만 원 선으로 이렇게 가격이 설정은 되어 있는데 가격 할인이 있어서 그만큼의 가격을 다 주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35만 원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 예약이 됐다는 거는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오픈 시즌에만 100억 매출을 넘는다. 100억 매출. 글쎄 이제 100억 매출이라는 거는 오픈 시즌이니까 이제 단기간이니까 제가 그 큰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연간 매출이 롯데 관광 개발에 이제 이게 롯데 관광 개발이 이제 운영하는 건데요. 연간 매출 600억에서 700억대인데 여기 연간 매출의 6분의 1에 맞먹는 판매액을 하는 거니까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이 엄청나게 이제 베팅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성공했다는 겁니다. 롯데 관광 개발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이렇게 바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스 예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스야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스비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자죠. 마이스는 비즈니스 행사를 겸하게 돼서 이제 여행 관광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고 하는데 마이스 예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의 마이스 메카는 중문 지역이겠죠. 중문 지역이었는데 호텔방은 많지만 마이스 시설은 2개 정도 불과했고 이제 국제금융센터가 따로 떨어져 있어갖고 마이스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한참 걸어가야 되거나 또 차를 타야 되니까 움직이는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롯데호텔에는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또 공항에서 가깝다 보니까 마이스를 이쪽 마이스 관광 쪽이 롯데 드림타워를 이렇게 선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스 건수는 40여 건에 이제 육박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40여 건이라고 하면 이게 한 건의 규모가 작은 거는 뭐 500에서 1000만 원인데 큰 규모는 1억 원대라 하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40억 원대 매출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다 작아 보여요. 중문 롯데 호텔에서 운영 중인 LT 카지노 영업소가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외국인 카지노 규모를 4배 이상 늘려서 이쪽에서 5,367 평방미터로 확충하는 드림타워의 수건 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드림타워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제 지난 8월에 제주도 내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적합 평가를 받으면서 가볍게 통과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잘 된다 했을 때인데 이게 이 롯데관광이 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자한 게 뭐 1조 6천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잘 운영되면은 몇 년 사이에서도 다 이렇게 회수가 가능할 정도로 카지노의 매출은 대단합니다. 제주도 신화월드 전례를 감안하면 카지노 매출은 호텔 운영 매출의 10에서 20배 이상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100억, 200억 뭐 이런 것들보다 하면 그럼 1000억, 2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일시 한 오픈발에서 한 100억이니까 연간으로 잡으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거기에 10배에서 20배에 달한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그 예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실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주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금 수혈로 제주 사업 활기 롯데 관광개발 1조 6천억 들여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개장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38층 롯데 라운지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풍경, 제주도에서 38층이면 느낌이 어떨지 궁금해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드림타워의 전경입니다. 드림타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들였는데요. 2014년 시작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 그룹인 녹지그룹과 진행하다가 이렇게 이제 녹지그룹이 발 빼면서 나머지 금융 조달하면서 롯데 관광개발이 진행하는 겁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롯데하고는 다르죠. 롯데하고는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 건으로 해서 본사도 제주도로 옮기고 엄청난 큰 회사로 이렇게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니까 엄청난 베팅이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신기했던 건 뭐냐면 8천억을 이제 사업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7천억 원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5곳, 한국투자증권, MG, 새마을금고 등 건물담보대출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해외투자기관에서 전환사채 1천억 원, 대출 금리는 선순위 대출 6천억 원, 4.05%입니다. 저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빌릴 때 싸게 빌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4.05%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2%대죠. 2% 초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4%를 넘어서는 대출을 하고 후순위 대출 1천억 원은 5.9%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이율이죠. 일반인들이 쓰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사업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5, 5.9.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뭐 더한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되면 그 정도는 더 주면서도 더 높은 이자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년 3년으로 대형 프로젝트 치고는 이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한다고 하면 6, 7%도 쓰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계산 잘 하셔야죠.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조금 무리하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제주 드림타워 개발을 위해 실제로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1조 6천억인데 뭐 사업비 예상 사업비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덜 들어간 걸로 보여요. 1조 원 넘는 금액을 실제로 투자했다는 걸 보니까 이는 국내 자본으로 제주도에 투자한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신규 인원, 채용 인원이 3,100명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3,100명, 제주도에서 3,100명이 이쪽에서 일자리 자체로 놓고 보면 최고급 일자리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없었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연봉이 최고 수준입니다. 제주도에서요. 이러한 부분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깝게는 좀 이제 위치는 제가 좀 이따 다른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신규 채용 인원은 뭐 제주 취업 사상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다고도 얘기하고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냐라고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제주도 관광객 급증 분위기는 좋다입니다.
문제는 문을 열고 나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였는데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면 더 쉬워지겠죠. 이제 신화역사공원은 초기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이제 이제 중국 기반 그 관광객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됐었죠. 사드로 인해서. 이제 그런 변수가 있긴 하는데, 지금은, 지금은 관광으로만 버틴다 하더라도, 사드도 이제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코로나19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면 상당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이 신한은행 계열에서 그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액 3,872억을 상반기 그게 한 6개월 정도 됐었어요. 6개월,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카지노 매출이 3,87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조를 투자했는데 1조 넘게 투자했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만약에 사드만 없었고 카지노만 제대로 운영이 됐다 하면 뭐 1년이면 거의 이렇게 수익을 다 뽑아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들 보면은 좀 이렇게 외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작은데, 그래서 외국과 이제 그런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긴 도시형 카지노로서 이제 차별화된다는 게, 뭐 도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제주도 자연을 좋아해서 가지만, 그래도 북적북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보시면 어떤 느낌일 수 있냐면, 라스베가스 쪽이나 이런 쪽 가면, 그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라스베가스에 비하면 이제 사이즈에서 규모가 이렇게 상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 도심에서 그냥 그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라이선스 자체를 이제 얼마에 이렇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149억 원에 아주 헐값에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름 자체를 LT 엔터테인먼트 뭐라 이제 받쳐놨죠.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인허가 절차가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합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뭐 이거는 무조건 키워야 되는 사업이에요. 키워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허가 문제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 독자 경영으로 매출 1조 클럽을 목표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5년간 7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5만 6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7조 5,200억 원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제주도에서 1년 예산이 5조에서 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조 5천억이면 2조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정도를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5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나 이런 쪽의 회사와도 이제 견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해요. 강원랜드 뭐 그런 계열로도 분류가 될 걸로 봐요. 나중에 주식시장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의 40년 수건 사업이다. 롯데 관광개발은 여행사죠. 여행사인데 이제 여행사로서 이렇게 작게 사업하다 보면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제주도에서 아주 뭔가를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자 했던 것이 이 사업이었던 걸로 봐요. 제주도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죠. 2008년 11월부터 이제 12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광화문 시대를 접고 제주로 이제 본사 이전해갖고 제 2의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주 드림타워로 인해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점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적으로 놓고 보면 뭐 3층 여기 보시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38층 스카이데크 호텔 부대 시설은 이제 기본이고 국내 최대 규모의 K-패션 전문 쇼핑몰, 한 컬렉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200여 명을 디자이너 200여 명을 주축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오프라인 디자이너 편집숍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주 드림타워에서 보시면 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제 육지에서 보기 쉽지 않은 게 있는데요. 외벽에 설치된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멋있게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저녁에 보면은 장관이 되겠죠.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의 홈페이지입니다. 건물 멋있죠? 미디어 파사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물들의 제주도에서 저녁에 볼 수 있는 관광 이렇게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 외벽에 이 미디어를 설치해서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주도 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볼 수 있다 하면
엄청나게 색다른 경험일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월드타워하고는 느낌이 다르겠죠. 롯데월드타워가 더 높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보이는 거는 방위의 한계가 있는 거고 여기는 멋있는 한라산과 더 푸른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주 드림타워의 위치는 이 정도쯤입니다. 제주 드림타워 위치는 이 정도니까 물론 제주시 연동 노연동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평화로를 따라서 이쪽 평화로 주변의 애월 토지들의 이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제주도에서 평화로는 제일 빠른 도로입니다. 제일 빠른 도로인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화역사공원도 이 도로를 타고 와서 이렇게 분기점에서 이쪽에서 빠지는 거고요. 영어교육도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도로를 통해서 중문관광단지도 가는 건데 이 평화로에 따라 가지고 경마장이죠. 레츠런 파크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 호재가 평화로를 따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웅지 리조트 여 밑에는 이제 송운랜드라고 이건 뭐 작은 거긴 하는데 TV에서 되겠죠. 송은 셰프가 하는 송운랜드 뭐 이쪽에서 지금 개장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엄니에는 이랜드에서 하는 애월 복합센터가 또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아까 여기 상가리 쪽에서는 한화에서 이게 20만 평인가 몇십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새별 오름이라고 이제 불 크게 지르고 이렇게 그 봄마다 하는 이렇게 이제 행사하는 곳이 있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크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부 고속도로로 비유되는 도로예요. 제주도에서.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들이 크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가까운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해 놓으신다 하면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는 제주도 시내에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있지만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외곽 쪽으로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쪽으로 갔었을 때는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평화로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이제 출퇴근을 한다고 봤었을 때 이 평화로에서 얼마나 가깝냐가 출퇴근에 대해서 이쪽 드림타워에 대해서 뭐 이 직원들에 대한 그 출퇴근의 그 주택지로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주변들은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바라보신다 하면 이쯤이나 이쪽 평화로 쪽에서 달리면 금방 오니까요. 이런 주변들 호재가 많이 있는 애월 쪽에서도 뭐 상가리 쪽, 어금니 쪽, 유수암리 쪽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